자, 오늘 중2 생명 페이지 상으로서 소개되겠습니다. 챕터 2.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소개하겠는데요.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페이지 33쪽까지의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지난번 공부한 것 중에서.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34쪽 생명체를 구성한 물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물질은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할 때 영양소 하면서 배웠던 내용하고 그 괴가 똑같습니다.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주 영양소가 있겠고, 에너지하고 상관없는 부영양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영양소 뭐 있습니까? 예,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질 또는 지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와 사용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하고 상관없답니다. 뭐 있을까요? 물과 무기염류, 그리고 비타민 쓰지나 바이타민을 쓰지나 어쨌든 비타민은 바이타민은 뭐 바람막이 나름이죠.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위 내신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이쪽에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맞춰집니다. 물론 우리 세페이드 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첫 스타트는 물부터 시작을 해요.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래요. 물은 극성물질입니다. 화학에서 공부해봤죠. 극성물질이라서 극성물질들, 극성용매라서 극성물질을 잘 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를 믿습니다. 이 물질 대사는 수용액 속에서, 물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좋은 용매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분자라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 물은 물 분자 간에 굉장히 강한 인력인, 분자간의 인력인 수소결합이라는 꽤 강한 인력을 가져요. 그래서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쉽게 체온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한 기화열이 큽니다. 물이 증발될 때 굉장히 큰 에너지 가지고 물이 증발됩니다. 기화열. 그래서 더울 때 땀을 흘리면 이 땀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우리 체온을 빠르게 식혀줄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은 좋은 용매로서의 특징,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는 특징과 그리고 수소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큰 기화열과 비열, 그래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기염류, 각종 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뭐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년의 화학 반응에 우리 몸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의 촉매로서 실제로 부촉매라는 이름을 쓰겠는데 촉매로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도 이용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정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명과의 특성상 왜 외워야 되는데 일단 기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4쪽 읽었으면 35쪽 단백질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단백질 꽤 중요하네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체는 아밀산이라는 겁니다. 아밀산은 카복식이라 불러주는 산성 파트와 아민이라 불러주는 염기성 파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가 되고 여기 이 알키리의 종류에 따라서 20가지 정도의 아밀산으로 나눠집니다. 이 아밀산이 또 다른 아밀산과 결합하겠습니다. 이때 결합할 때 물 하나를 빼게 되는데요. 카복식의 OH와 아민기의 H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집니다. 나중에 화학 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빠지는 것을 소개할 때 탈수, 물 뺀다는 뜻입니다. 붙이겠죠. 축합이라는 뜻입니다. 축은 뭔가를 빼서 합친다는 뜻입니다. 물과 같이 간단한 분자를 빼서 합치는 것을 탈수 축합이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하면 이쪽 파트에서는 CO 파트와 여기서의 NH 파트가 보이네요. 그래서 요 CO 파트하고 NH 파트를 묶어서 이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아밀산 두 개가 결합해 있으면 D 두 개라는 뜻입니다. 디펩타이드. 아밀산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트리펩타이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밀산이 꽤 많이 있다면 폴리펩타이드라는 이름을 쓰겠고, 이것들이 입체 구조로 모이고 해서 특정 기능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단백질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탈수 축합, 그렇게 해서 고분자를 만들면 중합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탈수 축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4kcal per gram, 1g당 4kcal 에너지를 냅니다. 당연히 우리 몸의 체구성을 하죠.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털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만드는 앵간한 것들은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요. 효소라든지 호르몬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려잡는 우리 몸의 면역에 관여하는, 즉 항체를 만드는 데도 이 단백질이 소요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35페이지에 단백질에 대해서 꽤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단백질에 대한 정리가 다 됐으면 탄수화물 보겠습니다. 페이지 37쪽인데요. 36쪽 헬사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봤습니다. 탄수화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단체를 쓰겠습니다. 포도당입니다. 또는 단당류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단당류. 만약에 이런 단당류 두 개를 연결하면 이당류라는 이름을 쓰겠고 계속 연결하면 다당류가 됩니다. 다당류 중에서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녹말이 되겠고요.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은 셀룰로스가 되겠습니다. 셀룰로스는 주로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다당류 중에서 사람의 간에 저장되어 있는 또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다당류가 있습니다. 글리코젠이라 불러주는 놈이에요. 나중에 호르몬 하면서 한 번 더 소개될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던 포도당을 간에 인시로 저장시킨 게 글리코젠 되겠습니다. 역시 다당류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글리코젠은 우리가 이제 공복 시에 빠르게 분해시켜서 포도당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 사용됩니까? 예, 에너지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역시 4kcal/g당 나오게 되겠습니다. 체구성합니까? 하면 역시 체구성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라든지 간의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이 되긴 합니다. 먹기로는 실제로 제일 많이 먹는 에너지가 요 탄수화물인데요. 몸의 체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꽤 적죠. 그 연유는 빠르게 뭐한다?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못한 탄수화물은 나중에 지방의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되겠습니까? 생장기 조절하고 상관이 없거든 하겠습니다. 지질을 보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성지방이라고 불리는 놈은 체지방이라든지 피하지방이라든지 내장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겠고요. 중성지방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겠습니다. 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리고 인지질에서 세포막의 구성분으로 인지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호르몬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계열도 있겠네요. 지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성지방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설명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37쪽에 지질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보십시오. 보충자를 꼭 읽어주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화학 공부하면서 고분자 나올 때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라든지 또는 요 사이에 글루코스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소개되겠습니다. 자, 왼쪽 파트 다 읽어보셨습니까? 자, 오른쪽 파트의 핵산을 보겠습니다. 이름 보니까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에서 핵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미노산, 아미노 애시드 할 때 아미노산, 애시드, 산, 산성물질입니까? 산성 파트와 염기성 파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거 화학 파트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은 중성용액에서 아미노산은 실제로 COO-와 NH3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용액에서는 수소하고 R2가 되어 있습니다. 산성용액에서는 H 플러스 여기에 달라붙는 반응을 볼 수 있고 염기성용액에서는 여기에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미노산이지만 산성 파트와 염기성 파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양쪽 성물질입니다. 나중 화학 파트에 다시 한번 더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핵산, 핵 속에 산성물질이라고 봤습니다. 이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 반복되면 핵산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핵산은 크게 DNA와 RNA로 구성된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타입입니까 하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과 당과 염기를 한 세트로 합니다. 인은 무기인산 H3PO4 인산입니다. 이 인산 때문에 산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쪽에 염기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염기. 이 염기는 나중에 산염기 종류를 확장시키다 보면 아레니우스, 브레스테로리어 그리고 루이스 염기하는데요. 이 염기 안에 보면 질소가 잔뜩 있으면서 루이스의 산염기로서 루이스의 염기로 동작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성 파트와 염기성 파트는 역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DNA를 구성한 당은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고요. RNA를 구성한 당은 리보스라는 당입니다. 이런 글자에 옥시는 뭘까요? 옥시는 산소를 뜻합니다. 그럼 D는 딜리트 지운다는 뜻이 됩니다. 디옥시리보스는 리보스 대비 산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OH 이렇게 돼 있으면 리보스겠다 보시면 되겠고 수소 산소 없이 수소만 있다면 디옥시리보스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네요. 염기인데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티민 대신,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와요. 뉴클레오타이드는 토탈 8종류 나옵니다. 왜 8종류입니까 하면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당의 종류와 달라서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DNA와 RNA는 하는 게 합이 뭘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부하겠지만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면서 아데닌은 타이민과 이중의 수소결합을,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삼중의 수소결합을 할 수 있으면서 이중나선 구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DNA예요. 그렇다면 RNA는 단일나선 구조가 되는데요.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발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DNA는 핵 속에 있고 RNA는 세포질에 주로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앞에 말했죠? 주로라는 말을 썼어요. 주로. 이해됐어? 그럼 세포질 핵 바깥에 DNA가 아예 없습니까? 하면 있긴 있어요. 핵 속에 RNA 그러면 아예 없습니까? 하면 있긴 있어요. 알겠어요? 구분되겠나요? 그래서 DNA가 하는 역할, RNA가 하는 역할, DNA 이중나선 구조, 그리고 염기가 된 수소결합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조금만 더 오버해 볼게요. 이 염기를 퓨린계 염기와
피리미딘계 염기로 구분합니다. 염기는 요 퓨린계 염기는 고리가 2개 있습니다. 피리미드는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닌은 고리가 2개 있는 퓨린계, 구아닌 역시 퓨린계입니다. 반면 티민, 요즘엔 타이민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타이민과 사이토신, 얘는 고리가 1개 있는 피리미딘계 염기입니다. 그래서 퓨린계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는 아덴과 타이민 사이에 2중의 수소 결합을, 얘는 3중의 수소 결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당 염기할 때 요 선을 그어놨잖아요. 요 선, 이 선들은 공유 결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 이쪽에 또 더 붙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은 인과 염기와 그렇게 수소 결합을 하겠고요. 인은 당과만 당은 인과 염기와 공유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염기는 당과는 공유 결합, 그리고 염기와 또 다른 염기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서는 2중의 수소 결합.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소 결합의 개수라든지 고리의 개수를 통해서 누가 ATGC 중에서 누군지 따져내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DNA 이중나선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데닌의 비율은 무조건 타이민의 비율과 같습니다. 아데닌이 100개 있으면 타이민도 100개 있다는 뜻이죠. DNA에서. 그래서 요 비율값은 항상 1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가포이 법칙이라 해서 한 번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34, 36, 37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천천히 읽어 주세요. 36쪽과 37쪽입니다. 자,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불러주는 물질, 포도당은 분자식을 쓰면 산소 6, 수소 12, 산소 6. 포도당 분자는 얼마 됩니까? 예, 180입니다. 그러면 단당류 2개가 붙었잖아요 하는데 2당류가 있습니다. 이 2당류는요, 설탕이라든지 엿당이라든지 젖당이 되는데요. 엿당은 포도당 2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당만 단당류입니까 하면 아니요. 포도당뿐만 아니라 과당이라든지 갈락토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 있고요.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육각형을 쓴 이유는 뭐라고? 탄소 6개라서요. 오각형을 쓴 이유는 뭐라고요? 탄소가 5개라서요. 그래서 6탄당, 5탄당 이런 이름을 써요. 그럼 3탄당, 4탄당 없을까요? 있어요. 3탄당, 4탄당은 나중에 광합성하는 과정 세밀하게 나오면 3탄당과 4탄당에 대해서 소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2당류를 더 넘어서 쭉 그렇게 포당이 쭉 연결되는데요.
그렇게 포당이 쭉 연결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 알파 포당이 중합되어 있는 것들은 녹말이라는 것입니다. 베타 포당이 중합되어 있으면 셀룰로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파 포당과 베타 포당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녹말 또는 셀룰로스 정도 되어버리면 고분자라는 힘을 쓴대요. 고분자는 단위체들이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분자량이 10,000 이상 정도 되는 걸 고분자라는 힘을 씁니다. 당연히 아미산이 여러 개가, 수백 개가 또는 수만 개가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 역시 고분자가 됩니다. 근데 지방은 고분자라는 게 좀 무리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37쪽까지 해보면 개념 확인 문제가 밑에 짜잘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지? 그 뒷페이지에 보면 개념 따지기까지 39쪽까지 해서 토탈 한 16문제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